갑시다. 자, 일단 함수의 극한. 너희들이 내가 기억하기로 준성이랑 윤혜랑 현우랑 의준이 4명만 처음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투할 때 조용민 조충이까지 그때 당시는 내가 아마 비계정으로 해줬었을 거야. 그리고 지난 겨울방학 때 정엽이 빼고 수영이 빼고는 나머지 여기서 싹 다 들었었지. 그때는 내가 계정용으로 해주긴 했어. 비계정용으로 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희들이 미적분 특강을 듣잖아. 그러면은 그게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말 그대로 좀 쉬워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번에 미적분 특강 이과 애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미적분 특강을 듣다 보면 수투가 정리되는 게 꽤 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비계정을 한번 설명했던 거고. 오, 현우 드디어 머리 잘랐네? 자, 아무튼 그거는 미적분 하면서 내가 계속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미적분 때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수투입니다. 수투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너희들이 이제 수투를 처음 배워보면은 어려워. 처음이 어려워, 사실. 모든 과목들은 처음 하면 다 어렵잖아요. 근데 수투는 유독 좀 많이 어려워. 개념들이 뭔 소린지를 몰라. 자, 그래서 내가 일단 갑시다. 함수의 극한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극한이 왜 어렵다라고 처음에 항상 얘기를 해주지? 극한이 어려운 이유. 극한은 뭘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수학이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 과목이기는 해. 그치? 근데 계산을 하긴 하는데 뭘 계산하는 거야? 수에 대한 계산?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무슨 계산이 들어가는 거냐면 상태를 계산을 하는 거야. 계속 뭔가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2가 아니라 2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0도 숫자 0, 수 0도 수영이? 미안해. 수 0도 있지만 자, 그런 것도 있지만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것도 또 있거든. 그런 것들의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너희들한테 그나마 좀 해소를 해주려고 비계정에 교육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이거는 옛날에 사라졌다. 옛날에 한 20년 전쯤 사라진 거다. 나도 이렇게 안 배웠어. 조선시대에나 배웠겠지. 자, 무한대라는 거는 요즘도 나오는데 무한소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안 나와. 근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와서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무한소는 0이에요. 근데 둘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크기가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한소에 있는 0은 크기가 무한히 계속해서라는 말이지. 무한히가 아니라 무한히. 짜증나. 뭘 했어, 임준성? 왜 그랬어? 작아져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준다? 숫자에 있는 0이 갖는 모든 성질들을 무한소 0은 가지고 있어.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의 성질을 갖지 못해. 그 상황을 너희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실수를 하면은 틀리는 거죠. 자, 어떤 성질이 있어, 0에는? 0에다가 100을 곱하면 0이죠. 0에다가 1000을 곱하면 0이야. 0에다가 10만을 곱해도 0은 0이거든. 근데 무한소라는 놈은 1000이랑 곱하면 0 맞아. 만이랑 곱해도 0이고 1억이랑 곱해도 무한소 곱하기 1억은 0은 0이야. 근데 문제는 무한히 커져가는 놈과 무한히 작아져가는 놈을 곱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0이 갖는 거를 하나 갖지 못하는 성질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게. 그때 필요해서 무한대와 무한소를 일부러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무한소와 숫자 0을 구분을 하고 싶은 거지. 알았지? 자, 아무튼 함수의 극한은 이런 녀석입니다. 알았죠? 그때 나는 일단 책 순서랑 좀 다르게 설명한다. 그래서 개념 설명 일단 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문제 풀러. 빔 꺼도 되는데 끄죠?
처음에 필요 없는데. 그 문제 한동안 안 풀 거니까 계속 개념 설명을 할 거니까 너희들도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연습장에 쓰세요. 자, 수원에서 겪어봤지 2학년들아. 너희들 내가 필기하세요라고 할 때 필기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기본적인 용어들을 나중에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수투라는 과목 어려워. 수원보다는 너희들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 수원은 너무나도 다양한 유형들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까먹는 게 정상적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외우라고 하니까. 근데 수투는 큰 흐름 하나만 익히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보기는 해. 근데 필기를 안 해두잖아. 그치, 필기야? 필기를 계속해서 안 해두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 나중에 그 흐름을 너희들이 놓친 게 하나라도 있을 때 볼 게 없어. 책 문제를 책에 있는 개념 설명은 봐도 도움이 안 돼. 왜? 너네가 직접 쓴 게 아니잖아. 밑줄 긋는다고 해서 뭔가 도움 안 되고 마플에 쓰지 마세요. 연습장에다 쓰세요. 마플에다 밑줄 그어봤자 너희들이 개념 설명 시험 대비 들어가면 보냐 안 보냐? 안 보잖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번에 센 봤어 안 봤어? 하나도 안 봤잖아. 마플조차 안 보는데 뭘. 센 방학 때 한 교재. 겨울 방학 때 했던 교재. 안 봤잖아 수원. 방학 때 센 했어요. 그것조차 모르잖아 봐. 아 쌤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알았죠? 자 가자. 그래서 아무튼 함수의 극한은 일단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과 무한소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표기를 하죠. 리미트 극한 무한히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즉 x가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놈의 극한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일단 기초적인 첫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자 라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자. x가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y값은 어떻게 되니? x분의 1이라는 놈은 점점 x축에 가깝게 붙기는 하는데 x축에 진짜 닿냐? 뚫고 지나가냐? 그거는 아니잖아. 그치? 계속해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져 가고 있잖아. 그때 바로 뭘 쓰는 거야? 0이라는 값을 쓰고 그때의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건우도 알겠어? 그냥 계산을 딱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럼 하나 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2x 더하기 3은 짠! 얘는 어떻게 돼?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x가 아우 시끄러. 오늘따라 유독 시끄럽니? 아 몰라. 왜 이렇게 오래 돌아? 아 됐다. 자, x가 계속 커져가다 보니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역시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그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2x 더하기 3이라는 놈의 y값도 무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된다. 맞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선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어때요?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놈도 역시 마찬가지지. 계속해서 작아져 가잖아. 작아져 가니까 0이냐? 그거는 아니지. 자, 아까 내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값 자체가 작아지는 거고 크기는 오히려 원점에서 x축 0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크기는 커져가는 거다. 그치? 크기는 뭐라고?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긴 갑니다. 근데 부호가 어때? 양수가 아니지. 음수로 가잖아. 그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알았죠?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작아지는 게 무조건 0이 아니라 크기가 작아지는 게 0이고 얘는 크기는 커져가. 그냥 값이 작아지는 거지. 알았죠?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리미트 x가 아니야 이건 하지 말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치? 맞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극한값은 극한값은 얼마야? 0. 자, 현우야, 얘 극한값은 얼마야? 없어요. 얘는 극한값은 얼마야? 없어요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무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지 하나의 값이라고 할 수 없어. 1억 아니고 100억 아니에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럼 값이 존재하는 녀석은 우리가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녀석을 우리는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시 용어 또 하나 나온다, 그치? 수렴이라는 녀석과 발산합니다 라는 녀석을 만나게 될 거야. 미적분 우리 첫 시간 언제냐? 우리 18일 넘어서지. 18일이 방학식이냐? 아니면 방학식은 17일이고 방학이 18일부터냐? 모르겠어요. 잘 몰라? 기억나는 사람? 화요일이야? 18일이야. 방학식이 수요일 하루 밀렸어? 월요일이 그러면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고. 10시에? 1시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학교 안 가냐? 학교 아니야 월요일. 다음 주 월화 학교 안 가?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화요일은 가요. 뭐야? 몰라요. 월요일 안 가요. 월요일 공휴일이야. 아니야. 이따 신신하자. 이과만 얘기할 거니까. 아무튼 자 가자. 그래서 수렴합니다. 수렴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의 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 근데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다 발산이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샤랍하고 봐.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은 진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진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진동은 미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수투 말고.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발산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만 발산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1학년들 처음이니까 건우야, 수렴이 중요해, 발산이 중요해? 수렴. 왜? 이 아니고 발산. 왜? 수렴하지 찍었지? 않은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더 많은 걸 다루고 있으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수렴이 훨씬 중요합니다, 얘들아. 수렴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무슨 과목을 하고 있거든.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값이 나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수렴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미적분 하는 사람들, 수열로 들어가면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걸 자꾸 배우게 될 거야. 수렴이 중요합니다, 훨씬.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투에서는 수렴이 중요하지. 왜? 그 다음 내용 때문인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우게 되는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당연히 중요하지. 로그의 기본 성질, 기본 공식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그냥 공식 자체도 중요해. 그거는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극한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수열 쓸 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즉 수렴하는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gx라는 함수도 하나의 값을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놓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참거짓 문제 만들어. 이 말 있고 없고를 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1학년들도 다 알겠지? 뭐가 중요한지. 진위 판단형 문제 또는 합답형 문제 또는 참거짓 문제라 부르는 그 녀석들에서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건 낼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덕소고는 엄청 강조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떤 학교들은 한번 수투 초반 1학기 중간고사 거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에서 참거짓 문제로만 5문제씩 4문제씩 내기도 해. 작년 평내고가 3개 나왔었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 알았지? 잘 기억해놓고, 2학년들은 특히. 자, 그러면 그게 성립할 때, 즉 수렴할 때 도대체 무슨 공식이 성립하는 건데요? 그거는 오히려 쉬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뭐 하자? 두 함수를 더하거나 또는 뭐 해보자? 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거든? 각각의 극한값들끼리 그냥 더하거나 빼주면 되거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이건 쓰지 마.
그냥 리미트 fx의 극한 찾고 리미트 gx의 극한 찾으면 돼. 언제? 둘 다 수렴하면.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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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계속 갑시다.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너희들 집에 가면 이제 샤워할 때 이 리듬만 생각나면 안 돼. 응. 곱하는 경우에도 뭐 합니다? 각각의 극한값들끼리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곱해도 받고 더해도 받고 빼보기도 했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 뭐야? 나누기도 해봐야지. 그쵸? fx 나누기 gx. 그때 이 극한값도 뭐 하겠어? 알파 나누기 베타. 극한값들끼리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치? 준성이 왜 안 돼? 뭐가 안 붙었어? 뭐가 안 된다? 나누잖아. 나눌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뭐 있어? 분모가 0.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gx는 함수도 0이 되면 안 되고 극한값 베타도 0이 되면 안 돼.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하면 뭐 하게 된다? 극한값에도 그냥 상수배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예. 끝. 이 네 가지 성질 진짜 중요한 성질인데 사실 성질은 진짜 쉬워. 진짜 쉽거든. 근데 이게 성립하는 상황일 때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그럼 예시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리미트 fx의 극한이 얼마예요? 3이래. 리미트 gx의 극한이 얼마예요? 2래. 자, 그럼 문제. 리미트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의 극한은 5겠지? 전체 제곱하면 뭐야? 25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계산하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게 성립한다. 뭐가? 수렴한다가.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이 공식 자체 쓰는 건 너무나도 쉽잖아, 얘들아. 맞지?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봐. fx 마이너스 2gx 제곱 극한값 얼마겠어요? 지은이가 대답해볼까? 얼마야? 진짜 쉽잖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얼마야? 1. 그렇지. 왜? 3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니까 1인 거지. 그 계산을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왜? 둘 다 수렴하니까. 알았죠? 알았죠? 좀비 같은 것들. 자, 됐죠? 예.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 다 조용.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고 웬만한 거는 다 했고 이걸로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 질문. 야, 둘 다 수렴하면 알겠어. 그러면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이제 설명해야지.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또 또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오케이? 교육과정 없는 거야. 부정형이라는 게 있고 정형이라는 게 있어. 얘들도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개념입니다. 언제 사라졌어요? 이것도 내가 배울 때까지는 이건 있었어. 근데 한 10년 전쯤 사라졌어요. 아하, 그보다 전이라는 거. 19년쯤. 내가 19년 전에 임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중2밖에 안 돼. 밖에요? 밖에지. 저거는 이제 정해 봐. 야, 너 웃지 마. 자, 부정형으로 가보자.
야, 정형, 부정형이 뭐냐면 정해진 형태를 정형이라 그러고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예요. 뭐가? 상태가. 우리는 극한을 상태를 계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형은 말 그대로 상태가 정해진 형태. 극한의 상태가 뭔지 항상 일정한 게 정형인 거고 때에 따라 바뀌는 게 부정형이라는 얘기야. 그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저거랑 똑같이 리미트 fx gx 더하기 빼기 리미트 fx 곱하기 gx 왜 이렇게 멀어?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리미트 fx 나누기 gx 그때 분모와 분자에 있는 함수들 또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함수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함수의 각각의 극한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얘가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무한대 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다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유나가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준대. 매달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준서이도 나한테 내 지갑에 죽을 때까지 계속 50만 원씩 준대 매달. 야 그럼 내 지갑의 돈은 어떻게 되겠냐? 계속 늘어나겠지. 매달 150만 원씩 계속 늘어나. 무한히 늘어나다 보면 내 지갑의 돈은 두둑해. 무한대를 향해 커져가고 있는 상태겠지. 맞아요. 무한히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가 될 거네. 양의 무한대가 되겠네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다.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상수 C가 하나 더해졌어. 자 필기가 내 지갑에 돈을 매달 500만 원씩 준대. 고마워. 근데 지은이가 어느 달 한 번 갑자기 1억을 줬어. 고마워. 그러면 내 지갑의 돈은 그냥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겠지. 근데 만약에 C, 얘가 음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필기가 나한테 매달 계속해서 100만 원씩 준다. 500만 원씩이지. 500만 원씩 준다 그랬어. 주고 있어. 근데 어느 날 한 번 갑자기 변주는 새끼가 내 지갑에서 돈을 1억을 빼갔어. 그러면 하지만 한 번 쫙 빼갔지. 엄청 큰 금액을. 그래도 얘는 계속 매달 줘. 그럼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1억은 당연히 메꿔질 거고 계속해서 돈은 커져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C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상수 C를 더해주면 뭐가 됩니다? 무한히 커져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형이라고 불러. 알았나요? 극한의 상태가 정해져 있잖아.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준우는 내 지갑에서 돈을 자꾸 빼가는 새끼고 현우는 나한테 매달 돈을 준다 그랬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만났어. 그러면 준우가 빼가는 게 50인데 현우가 나한테 100을 주면 내 지갑의 돈은 점점 커져가겠지. 근데 10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100만 원을 빼가면 0 또는 원래 내 지갑에 있었던 돈에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준우가 빼가는 돈이 200만 원이고 왜 빼가는 건 항상 너냐? 기분 나쁜데? 내 지갑에서 돈을 매달 200만 원씩 빼가는데 현우는 나한테 100만 원씩 준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내 돈은 마이너스 성장. 점점 적자가 되겠지. 즉 결과가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어떠한지에 따라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다. 즉 모른다는 얘기다. 이건 쓰지 마. 모른다는 얘기다. 그치? 그런 녀석, 극한의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부정형이라 부르는 거야. 알았죠? 그럼 그 정형인 얘들은 그냥 계산하면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뭐 하면 되는데 얘는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이따 몰아서 설명해 줄게요. 얘도 가보자. 극한을 각각 알아봤어. 무한대로 간대. 양의 무한대로 간대. 둘이 곱했어. 어디로 간대?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간대. 얘는 상수로 잠깐 간대. 근데 0은 아닌 놈이야. 그러면 뭐야? 무한대 곱하기 1 무한대겠지. 무한대 곱하기 2 무한대겠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무튼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부호는 그렇지. C 거 따라가는 거고. 됐나요? 또 0 곱하기 C는 어때? 당연히 0으로 가겠지. 근데 언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서의 0은 당연히 무한소형을 의미해요. 0 곱하기 진짜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야. 아무리 무한대가 곱해지더라도. 오케이? 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졸라게 커져감. 근데 0x 제곱이면 0이야. 숫자 0이니까. 근데 무한소형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예시 보여줄까? 야, 리미트 x 어디야? 무한대지? 리미트 x 제곱 뭐겠어? 무한대겠지? 예. 리미트 x분의 1은 0이겠지? 자, 한번 곱해보자. 리미트 안에 x분의 1이라는 0으로 간 놈이 있어. 근데 무한대로 가는 x를 곱했대. 극한값을 살펴봐. 약분을 해주면 1로 가네. 상수로 간다, 그치? 자, 근데 x분의 1이라는 0으로 가는 놈 옆에 x제곱이라는 무한대로 가는 놈을 곱했어. 약분을 해주면 x. 무한대로 가겠네. 또 어떤 경우는 리미트 x제곱분의 1에다가 x 0으로 가는 놈에다가 무한대로 가는 놈을 곱했어. 약분을 해주면 x분의 1 0으로 가네.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상수로 갈지 무한대로 갈지.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제일 쉬운 부정형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누기. 요게 어렵지 사실. 특히 처음 배우는 1학년들 수영이까지 정엽이까지. 요쪽 애들은 특히나 처음에는 어렵고 너희들은 기억만 잘 살려봐. 무한대분의 상수 gx는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어. fx는 c라는 상수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 준성아? 하하 0으로 갑니다. 왠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0분의 c 0은 아닌 놈. 는 어디로 가게? 무한대. 물론 자 여기서는 이거 부호 다 떼자. 부호에 집중을 하지 마세요. 그냥 무한히 커져갑니다. 크기가 라고만 생각하자. 부호는 이따가 다시 계산하고 C의 부호 따라갑니다. 분모도 부호 영향 끼치고. 아무튼 계속 가자. C분의 빵은 빵. 물론 분모 C는 0이 아닐 때. 자, 그 다음 C분의 무한대 무한.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야? 요거 둘 아니냐? 요거 둘. 분모가 무한대일 때, 분모가 0일 때. 근데 왜 헷갈리지? 너희들이 분수가 뭔지를 자꾸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무한대니까 무한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누구 성대모사 한 건지 모르겠어. 자, 분수는 뭐야? B야, B. 분수는 B. 그래서 B의 값을 우리는 분수라 부르잖아. 맞지? B의 값을 분수라고 합니다. 즉 분수는 상대적인 크기의 B. 예를 들어서 2분의 5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2에 대하여 5는 얼마만큼을 가져? 2.5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는다고. 야, 그러면 봐봐. 분수는 B야. 근데 분자는 가만히 고정돼 있어. 그치? 분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가 상대적으로 계속 커져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분자의 값은 뭐야? 겁나게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 상대적인 크기의 비는 분모가 커져가니까 그놈에 비해서 그놈에 대하여 분자의 크기는 어떠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0으로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0은 아까 뭐라 그랬어? 무한소. 작아져 가는 상태입니다 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 계속하자. 거꾸로 0분의 C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대. 작아지는 게 어느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작아지고 있대. 거의 뭐 나노 미지의 세계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자에 있는 놈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황을 당신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해 잘 못하겠다. 그럼 고이들은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어떻게든 빨리. 무한대분의 상수는 거꾸로 가는 거 0. 0분의 상수는 거꾸로 가는 거 무한대. 이렇게. 알았죠? 알았죠? 나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있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 이런 놈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응부와 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요런 녀석. 내가 지금 뭐만 묻고 있어? 부정형들만 묻고 있다, 그치? 자,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의무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상수로 가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지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니거든. 계산을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그게 어렵지. 요리에서도 소금을 적당히 넣으세요. 설탕을 적당히 넣으세요. 제일 힘든 것처럼 적당하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리처럼. 요리도 뭐야? 적당히 넣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적당히 넣는 거야? 간을 보면서 알아서 넣으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기호에 맞게. 미친 듯이 한 국자만 넣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형태를 잘 보거나 하면은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어디부터 간다? 원래는 보통 0으로 가는 걸 먼저 하는데 나는 이번에는 미적분을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서 일부러 무한대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냥 좀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미적분반을 기를 죽이지 않으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가자. 아무튼 그럼 저 녀석들 어떻게 하는 게 적당히 변형하는 걸까?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다 지워도 돼? 오른쪽 거는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건 지워도 돼? 지워도 된대요. 진짜 지우면 안 돼? 네. 지운다. 네.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아이. 자, 요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 루트가 보인다, 그치?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얘 무한대네요.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그치?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안 배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필기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자, 본능을 따라가봐.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이지 뭐 해야 돼? 아이씨, 땡. 제곱을. 아니, 제곱 아니야. 제곱을 하면 크기가 바뀌잖아. x랑 x제곱은 다른 거잖아. 같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때 하는 작업 뭐 있어? 유리화. 다들 알겠죠? 루트를 만나면 뭐 하세요?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야. 수학에 무조건이라는 건 제발 없다. 알았지? 울 것 같아. 샤랍하세요. 자, 가자. 뭐래 근데 쟤? 아니 쓸데없는 소리. 쟤 뭐 했어? 절대값 나누면 무조건 만나면 무조건 범위 나눈다 했어?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라고? 그거는 산수잖아 이 새끼야. 내가 수학이라 그랬지. 수학과 산수는 다른 과목이죠. 산수는 수학 아니다. 산수는 수학 아니야. 상식이지.
초등학생들 그냥 이제 바꿔야겠네. 수학이 아니라 산수. 걔들 산수 아니야? 수학이에요. 왜? 세대 차이. 적세 시간. 아 진짜? 아 요즘 초등학생들 산수라고 안 배워? 저는 이제 그건 좀. 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자, 봐봐. 1학년들과 2학년들의 차이 알겠냐? 뭐 하나를 좀 약점을 하나 잡으면 이것들은 겁나게 물어뜯어 거의 도사견이야. 너희들이 저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돼. 야, 윤여성, 닥쳐. 응. 자, 그래서 뭐 한다? 유리화를 해보자. 유리화 바로 갈게요. 2학년쯤 되면 그냥 해도 되잖아. 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x제곱에 나누기 뭐예요? 루트 x제곱 더하기 2x의 더하기 x입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찾는데요? 그거 이제 설명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뭐가 만들어졌거든?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로 간다라는 분모만 보면 정형이 됐잖아. 분자도 뭐야? 무한대로 갑니다라는 정형이 됐거든. 자, 부정형은 적당히 변형을 합니다. 뭐 꼴로 만들어요? 정형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분모만 보면, 분자만 보면 정형이 맞는데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왔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부정형이라면서. 얘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더 기초적인 문제로 갑니다. 뭐 하러 가냐면 세 문제다. 야 근데 내가 수업 중에 내가 칠판에 써준 예시는 너희들 꼭 써놔라. 하나씩. 기초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가 기초 문제 다 빼잖아. 마플이잖아. 특히 1학년들 수영이, 정엽이. 너희들은 원래는 센에서 A단계 문제, RPM에서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칠판 문제로 대체하고 있어. 마플은 어려워서. 써야 된다 반드시. 알았지? 쓰고 그걸 보고 참고하면서 집에서 숙제해야 돼. 이거 없이 못 풀어 숙제. 자 계속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더하기 2x에 아유 힘들다. 방학 때 했던 사람들 한번 실험해볼까? 이 세 문제인데 보자마자 답 나온 사람들 있지?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린준성 씨, 네. 얘 답 뭐예요? 영. 그렇지. 전유나 씨, 얘 답 뭐예요? 리발. 변준우 씨, 얘 답 뭐예요? 쉣. 이러면 안 돼. 자,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 오, 쉣.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처음 하는 사람들 수영이 정엽이 특히 잘 듣고 너희들도 참고하고. 자,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근데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냐?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배웠던 사람들 때문에. 원래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는 게 기본형이냐면 반드시 서술형용이라는 얘기야. 교육과정용.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나눠주는 거야. 그게 기본 풀이입니다. 서술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풀이. 2학년들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가 서술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다른 방식 쓰면 방금 너희들이 답 보자마자 얘기한 거 그거 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알았죠? 이거 다시 강조해야 된다. 전에도 했는데 분명히 까먹어. 그래서 쉬운 방법만 택하고 있을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는. 알았죠? 자 다시 분모 분자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도현아? 2차. 2차 항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x제곱으로 나누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1 더하기 x분의 2 마이너스 x가 힘들어. 이거다 그렇지? 자, 다 정형이 됐어.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보면 아까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정형이 됐어. 뭔데? 얘는 1 상수고요. 야, x분의 2야.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지.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 갔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지. 얘도 뭐야? 0이지. 얘는 뭐야? 0이지. 답은 뭐겠어? 1 더하기 0 빼기 0분의 0 빼기 0이니까 1분의 0 즉 0.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알았어? 예. 재밌지 도연아? 뭔가 이상하지? 수투는 수원까지만 하다 보면 되게 수학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 처음에. 근데 굉장히 제일 어느 과목 중에서도 가장 수학 같은 과목이야. 알았죠? 도함수로 넘어가 보면 알 거예요. 너 웃었어 지금? 자 그럼 얘도 뭐야? 여기까지 맞아. x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맞니? 맞니? 그럼 뭐가 돼?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1 더하기 2x분의 2. 준성아 한숨 쉬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뭐예요? 1분의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답은 뭐야? 1. 한 번 더 갈까? 1분의 1이니까 답은 뭐야? 1. 그렇게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전화냐? 아이 피송원. 야 시끄러 죽겠네. 한번 받아봐요. 아유 싫어. 전화가 아니라 카톡. 그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럼 얘도 뭘로 나누면 되겠어? 분모가 2차니까 분모 문제를 x제곱으로 나누면 돼. 근데 야 뻔히 보이지 않냐? 2차로 나눌 거야 얘들아. 여기서 공통점을 빨리 찾아봐. 쉬운 풀이가 나옵니다. 객관식용.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너희들이. 2차로 나눈다며. 그럼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 다 0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봐. 없는 셈 쳐도 돼. 그러면 뭐야?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그냥 약분을 했다 치면 뭘 분해? 뭐? 1분의 1. 만약에 개수가 2랑 3이었다면 2분의 3. 그게 결론입니다. 아,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서 답을 구하는 게 서술형용 풀이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이거는 하면 되고 지금부터는 그냥 밑에 걸로 가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해도 돼. 뭐가 된다 결국? 분모의가 아니라 그냥 최고차항. 그냥 최고차항의 뭐? 개수 B가 될 거예요. 객관식용, 서술형용 구분은 하세요. 2학년들은 지금 해야 된다. 알았지? 형 정석을 어떻게 풀어 저거? 이거 서술형용 초록색. 저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밑에 건 설명 안 해. 어떻게 써야 돼요? 초록게 쓰면 되잖아. 너네 알겠지? 넵. 따라올만 하지? 아직 일부 문제는 많이 안 풀고 있으니까. 원래 좀 더 달려야 되는데 2학년들 중에도 원래 지금 처음인 애들은 사실은 월급만으로 따로 뺄라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잠깐 있어봐. 자 아무튼 알았지? 조용히 하세요. 까먹었잖아. 얘랑 예진이랑 둘이. 끝났어요? 랄 했어요. 니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니들 때문에. 준성이가 너무했다. 그래. 준성이 때문에야. 걔들은. 얼굴 보고 넘어갔잖아. 인정. 자 아무튼 됐냐?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가면 돼. 그럼 선생 이거는 알겠어. 1분의 1이야. 그럼 요거는 차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들면 되지.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잖아. 그 위에는? 그렇지. 없는 거는 0이라 보면 되지.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극한값은 0이야. 얘는 1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1인 거고. 그럼 얘는요 선생? 최고차항 찾아봐. 몇 차야? 3차.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이라고 한 적 없지. 개수비는 그냥 최고차항이지. 3차가 최고차항입니다. 그럼 뭐야? 0분의 1이네.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극한값은 없고 정확하게는.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알았니? 예. 오케이? 그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얘 뭐야? 몇 차분의 몇 차?
1차. 1차 더하기 얘도 1차. 야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그렇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런 꼴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뭐냐면 얘 무한대지. 건우야 얘는 뭐겠어? 자 이걸 고민하면 안 돼. 아까 내가 분명히 선생님 얘 무한대잖아 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정답이다 알겠지? 이거 부정형 아니야. 얘도 정형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가 아니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크기가 명확하게 큰 게 있으면 그놈이 뭐 한다? 극한을 지배한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나도 계속 그런 단어 쓸 거야. 근데 그거는 미적분에서 주로 쓰고 수투에서는 사실 그런 말조차도 안 쓰는데 얘는 1차고 얘는 2차야. 아니 생각해봐.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 너무나도 이 초반에는 제곱이 느릴지 몰라도 우리는 무한히 커져가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잖아. 엄청난 격차로 2차가 훨씬 빨리 증가해. 그래서 극한을 지배하는 놈은 차수가 높은 놈입니다. 그래서요 얘는 없는 셈 쳐도 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2x 또는 마이너스 2x라도 마찬가지. 얘는 없는 셈 쳐봐. 루트 x제곱이 뭐야? x잖아 x.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1차예요 그냥. 알았죠? 그래서 1차 더하기 1차 분의 1차라서 개수비 답은 뭐겠어? 1 더하기 1분의 2예요. 답은 1 이렇게 찾는 거야. 아야 알았죠? 예. 자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눠야지. 분모 분자를 뭐로? x로.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누는 거야. 알았냐? 근데 지금 1학년들 3명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개수비로 항상 풀어.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잡는 거로 가세요. 서술형 하나하나 지금부터 따질 필요 없다. 너희들은 해야 되고. 알았지? 야 준성아 샷업 하세요. 자 너희들도 평소에 계속해서 그럼 무조건 x로 나누냐? 그거는 아니지. 최고차의 개수비로 가되 그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이거 원래라면 x로 나누는 건데 하면서 개수비로 해. 그럼 말 한마디 하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서술형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죠? 수투는 이런 거 되게 많아. 나는 수투부터는 해설지 보지 말라 그래요. 왜? 특히나 내가 푸는 거랑 교재에서 해설지로 제공한 거랑 나랑 풀이가 엄청 다르거든. 수투는 유독 많이 심해. 그래서 수투는 보지 않는 게 최선의 공부 방법이고 확통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설명을 해준 것도 답지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과목마다 차이 좀 나요. 알았죠? 네,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형들 중에 뭐는 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했고 0 곱하기 무한대는 좀 이따 예시 문제 가지고는 바로 풀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슨 꼴이 기본 꼴이라 그랬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뭐 하라 그랬고? 유리화를 하는 게 기본 꼴이라 그랬고 오케이? 그거 말고 이제 뭐 하나 남았어? 얘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좀 더 설명하면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안에서는 0으로 가는 게 안 나와. 그래서 그래.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는 개념 설명이 한 절반 정도 끝난 겁니다. 어떠냐? 따라올 만하냐? 그렇죠? 어때요? 정말 쉽죠? 좀 이따가 한번 예시 문제를 풀어보고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왜 이 순서로 설명했냐면 함수의 극한 이거 지워도 되지? 유튜브 있잖아. 그래도 안 보잖아. 언제는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유튜브는 거의 우리 학원은 왜 이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냐? 그래? 고마워. 자, 아무튼 계속 보자. 계속 보자가 아니라 계속 하자. 자, 가자. 뭐가 남았냐면 자, 이거는 사실 이과를 위한 설명이기는 해. 근데 너희들 나머지 문과들도 상식으로는 알아야 되지. 뭐냐면 수원의 마지막에 보면 수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이거는 1학년들은 그냥 들어맞나? 너희들도 혹시 기억나면은 그냥 알아만 두고. 수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열이 있고 함수가 있어. 수열과 함수 똑같냐? 조금 다르냐? 조금 다르지 거의 일치하는 놈이야. 뭐가 일치하는데? n에다가 1 넣으면 첫째 항, x에다 1 넣으면 fx, f1 함수값.
1 넣으면 하나 나오고 2 넣으면 하나 나오고 3 넣으면 하나 나오는 거는 똑같아. 값이 안 존재 이런 건 없잖아. 근데 넣을 수 있는 값들이 한계가 돼 있지. 수열은 AN이라고 표현했을 때 n에다 넣을 수 있는 수가 뭐뭐 있어요? n은 자연수만 들어갑니다. 근데 fx는 x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열과 함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수열을 뭐라고 들어놓으세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너희들 수열의 극한 미적분 이제 곧 하게 되면 수열의 극한에서 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 그냥 그거 다시 한번 외워. 이게 미적분 첫날 하는 첫 얘기야 내가. 알았죠? 알았죠? 근데 수열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 함수는 있잖아. 함수는 무한대로도 가지만 함수의 극한만 갖는 어떤 독특한 것도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실수 전체니까. 두 번째, 하나의 값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열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없어. 즉 이 두 개를 빼면은 함수의 극한이 그대로 수열의 극한으로 가. 오히려 수열의 극한의 범위가 더 좁아. 그래서 옛날 교육 과정에서의 미적분 1에서는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 세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야. 확장시켜 나간다는 개념에서.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지. 수투를 먼저 하니까. 그건 아무튼 상황이 좀 그래. 그래서 미적분 첫날 첫 시간에는 뭐 한다? 수열의 극한 첫 시간에는 이거 함수에서 수투에서 다 배워온 거야.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첫날 첫 수업의 첫 내용이에요. 등비설 하나만 빼고. 스포하면 뭐 어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무조건 뭐 해주세요? 치환이 답입니다. 어떻게 치환을 할 건데? x라는 놈을 마이너스 t로 혹은 마이너스 x라는 놈을 t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다 보면 t는 뭐로 가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게 치환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것만 주구장창 연습을 해뒀거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조심만 하면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연습해놓은 무한대로 가는 문제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치환이 답입니다. 알았죠? 아셨냐고?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얼마야? 0이지. 이걸 왜 물어봐?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자꾸 이것만 보고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고. 오케이? 네. 아무튼 그런 작업을 좀 이따가 예시 문제 들어줄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상수 A로 가는 경우. 자, 요거는 설명을 해야죠. 요게 중요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x가 A로 갈 때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조금만 해놓자.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있잖아. 실제로 이게 없어도 성립합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똑같이만 맞춰놓으면. 그래서 사실은 A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성질은 그대로 씁니다. 쟤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오케이? 근데 그때 요 녀석은 응분은 여기서만 나오는데 재미없다. 자, x가 a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왜 안 나오냐면 a가 2로 가면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2로 향해서 다가가는 게 없잖아. 자연수만 갖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1 다음은 2밖에 없어. 1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1에 멈춰 있는 거고 2에 멈춰 있는 거야. 근데 실수 전체인 함수에서는 여기 봐야지. 2를 향해서 가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거든. 그때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을까? 그걸 찾으러 간단 말이야. 근데 A를 향해 가는 게 다가가는 게 왼쪽에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지. 맞아요? 네. 그래서 둘 다 극한을 구하러 가는 거기는 해. 근데 분명히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항상 같은 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한글로는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구분을 해주고 식으로도 x가 a를 향해 갑니다. x가 a를 향해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를 말을 해줘야 돼. 뭐냐면 작은 값에서 a를 향해 가고 있고요. 큰 값에서 a를 향해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뭐라 부르겠네? x가 a를 향해 가는 fx의 좌극한으로 표현을 해주고 우극한 값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플러스로 fx의 우극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죠? 그리고 그 두 개가 만약에 뭐 하게 된다면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리미트 x가 a로 향해 가는 함수값 fx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한대로 갈 때는 부정형이든 뭐든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수로 가기만 하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만 계산했을 때 상수로 간다면 그냥 극한값 존재합니다 라고 해. 근데 a를 향해 갈 때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안 물어봐도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두 개가 같은지를 봐야 되고 그때 같아진다면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죠? 자, 오늘 너희들 머리 터질 거다. 계산도 거지 같은데 용어도 설명되는 게 너무 많아서 추가되는 게 너무 많아서 1학년들 오늘 가서 개념 정리 좀 반드시 좀 해놔요. 네. 우리 또 다음 수업 언제야? 목요일. 목요일이다, 그치? 목요일 날 정리돼 있어야 돼, 너희들도. 내일 목요일 날 뭐 하거든? 극한 넘어가요. 연속으로 바로 갈 거야. 너희들도 달린다는 거야. 자, 가보자. 목표는 그렇고 몰라. 그냥 학교 가는 거. 저런. 자, 계속 일단 흘러가 볼까요? 아직까지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아서 살짝 뜬구름 잡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 몇몇 아이들은. 괜찮아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 정리될 겁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A를 향해 갈 때의 극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당연히 너희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보고 따로따로 계산을 각각 합니다. 그때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 만약에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며 뭐 예를 들어 3, 3이면 극한값은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알았죠? 요렇게 됐니? 됐니?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알았죠?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뭘 끝나? 자, 그러면 다들 잠깐만 필기 정리 좀 하고 있고 미적분 이과? 다들 2학년 이과 다들 잘 들어놔. 미적분에서의 극한과 수투에서의 극한의 차이는 미적분에서는 오직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만 다뤄. 수투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먼저 원래는 A로 가는 걸 먼저 배우는데 나는 너네들 때문에 지금 무한대로 먼저 설명을 했어. 그리고 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 얘는 별로 할 거 없지. 얘가 사실 중요한 거요. 그게 수투였다면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건 그럼 없나? 오직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나? 아니, 그거는 아니야.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고 그럼 수투에서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그것만 하는 게 맞긴 한데 함수다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가 사실은 진짜 중요해. 자, 다들 이제 잘 들어봐.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면 수투 문제가 모의고사에 당연히 나오겠지. 너희들은 이제 공통과목이 됐잖아. 지금 2학년들부터는. 그치? 수원 수투가 공통과목으로 모두 다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능 나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 수투가 수능에 나오던 수학 나형으로 가보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녀석, 너희들 배웠던 사람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가는 극한이 꽤나 어려운 문제에 속했어. 모의고사에 무조건 하나씩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오면은 합성함수가 아닌 상태, 조금 어려워지면은 합성함수 상태. 근데 거의 99% 합성함수 상태로 그래프에서의 극한을 물어보는데 수능에서 몇 번 이게? 9번. 진짜 뒤로 많이 가야 8번. 끽해봐야 7번. 우리가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수능으로 넘어가면 끽해야 7번, 8번. 즉 결론은 뭐다? 많이 하다 보면 쉬워진다는 얘기다. 알았지? 처음에만 너희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뿐이에요. 알았죠? 자, 책 보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네. 책 문제 조금만 풀고 시작. 자, 몇 번 문제를 보실 거냐면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그렇지. 1번 풀어보세요. 1번. 자, 봐봐. 1번. F1은 3이다. 틀렸죠? 자, 너희들 구분해야 된다. 2학년들은 잘 할 것 같은데, 자, 처음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자. 그냥 F 안에 1이 들어갔을 때는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을 보라는 의미라서 얘를 보는 거야. 이거 나중에 언제 필요해? 바로 다음 단원 연속할 때 필요한 거다. 그치? 연속일 때는 극한에다가 함수값 하나 추가되는 거고, 이런 놈의 이름을 우리는 함수값이라 불러요. 함수값은 극한값이랑 일단 개념 자체가 달라. 극한값도 y값을 읽는다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명칭으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른 거 너희들은 알고 있죠? 수영이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F1은 1이 들어갔을 때의 F에 1이 들어갔을 때의 값, 점을 보라는 얘기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이름이 뭔데? 바로 얘죠, 얘. X가 어딜 향해 가는? 1을 향해 갈 때는 어디를 향해 갈까? 근데 1. 상수로 가는 거다, 그치? 상수로 갈 때는 뭐 해야 돼? 왼쪽에서 가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가는 극한을 어딜 향해 가는지를 잘 보세요. 물론 Y값으로. 3을 향해서 왼쪽에서도 3을 향해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3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둘이 뭐해? 똑같네. 오케이? 그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알았음? 얼마? 3. 알았죠? 알았죠? 함수값은 0. 자, 그거고 2번은 뭐야? 0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좌극한. 작은 값에서라는 말이잖아. 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0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 가고 있니? 그렇지. 0 아니지. 0은 x값이고 y값은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F빵은 x에다 0을 넣어야 되니까 정엽씨, 그죠? 0, 1대의 점을 봐야지. 둘이 다르다, 그쵸? 땡. 5번. 아이, 숨차. 그러면 빨리빨리 가볼까 이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마이너스 좌극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왼쪽에서 가는 값 얼마? 3. 0 플러스 0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는 값 얼마? 0. 아, 뭐야? 0. 둘이 더했으니까 얼마? 3. 다르다, 그치? 네. 그럼 3번이 답이죠. 3번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의 그냥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의 극한값의 존재 여부. 아,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같은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얘기다, 그치? 마이너스 1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까 했던 거다, 그치? 극한값 3 존재하며 네? 마이너스 1이요. 아,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거야? 네. 아,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구나.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참이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자주 나옵니다. 근데 너무 땡큐인 거고. 실제 너희들의 극한값.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15번까지 다 요딴 문제예요. 이 중에는 평가원 기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어디로 가야 해? 유형 7번 봐봐요. 이거 말고 유형 8번 갑니다. 무슨 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았니? 요거 하고 시작. 어때요? 어때요? 좋죠? 안 좋냐? 안 좋으면 계속 한다. 좋아요.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오케이. 60번 하나 풀어보세요. 60번. 어렵죠? 준서의 답 뭐나 어디? 1번. 1번 나온 사람 손. 그래요. 자, 가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부터 들어갑니다.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0으로 물어보면 0만 가는 거 계산하면 끝? 아니지. 너희들은 안 시켜도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보셔야 돼요. 알았죠? 아유, 알았죠? 네. 근데 자, 이건 보통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빨리빨리 갈게.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볼 건데 x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g 안에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럼 먼저 합성함수 꼴은 안쪽에 있는 함수 g라는 함수는 어디로 간지를 먼저 봅시다. 자, x가 0을 향해 간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럼 gx라는 놈 y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 근데 0이야 0은 아니야? 0은 아닌데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어디에서? 0보다 큰 값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크다 작다 왼쪽 오른쪽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는 크다 작다로 생각을 해봐. 0은 아닌데 0을 향해 가고 있어. 자, 합성함수꼴에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놈을 다시 한번 얻다가 써야 되거든. 밖에 있는 함수인 g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써야 돼. 근데 그때도 극한이야. 그러면 0일 때랑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일 때랑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일 때랑 완전 다 달라지는 거 아까 경험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 꼴에서는 어떻게 가세요? 얘를 fx라는 놈의 정의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0을 향해 가는 상황일 때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0이 끝이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 0을 향해 왼쪽에서 가는지 오른쪽에서 가는지 좌극한지 우극한지를 따로 따져야 되는데 좌극한 우극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작다 크다로 표현을 해봐.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니? 0보다 작은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니? 작아지고 있는 거고 큰 값에서 가고 있잖아. 맞죠? 맞죠? 좌극한 우극한도 그거로 생각해. 너희들 북서풍이 북서쪽으로 불어 가는 거야.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당연히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네? 동풍 부는 거 있어? 이제 농풍이 편서풍이 이거냐? 편서풍이 이거지? 씨. 그건 이제 지붕 마음에 들면 아, 그래? 편서풍 문과는 몰라? 심각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큰 값에서 가니까 우극한인 거야. 알았죠? 오른쪽에서 가니까 우극한인 거야. 큰 값에서 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0을 향해 가는 fx의 극한은 어디로 가네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네. 그 마지막은 값이니까 그냥 값을 보면 되니까 답을 내면 되니까 그냥 는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1. 알았죠? 둘이 어때? 똑같네. 똑같으면 극한은 존재해.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1번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어쩐지 근데 니은이랑 드빛이 다 틀린 거 같았어. 지금 맞다 했는데. 그럼 답은 2번이냐?
이유는 아직 하나 안 해봤는데 1번 힐이라 했어요. 아, 기억이 틀렸으니까 2번 아니면 4번이네. 니은만 보면 되겠네, 그럼. 아무튼 뭐 일단 여기까지 됐죠? 기억은 땡입니다. 준성아, 기억은 땡입니다. 됐죠? 일단 극한이 존재는 해. 근데 그건 마이너스 1입니다. 틀렸다, 그죠? 맞죠? 가자. 니은 가보자, 니은.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x가 어떻게 됩니다? 0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봐야지. 맞죠? 안에 누가 있어? fx가 있네요. 그러면 fx의 극한부터 살펴보자. 근데 그 녀석은 합성함수니까 바깥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향해 가는 건지 그냥 그 값인지를 잘 봐야지. 자, 가보자. x가 0을 향해 간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둘 다 한번 볼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는 극한은 어딜 향해 가고 있고? 1이니까 1. 1이죠 1. 안 보였어요. 천치계자들이. 아니 아무리 안 보여도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를 넣지? 안경 써야겠다. 자, 그리고 1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1 정확하게는 1이 아닌데 1을 향해 가는 거야? 1이라는 값이야, 그냥. 1이 아닌데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면 화살표예요. 어디에서? 1보다 작은 값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맞아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0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y값을 읽어야 돼.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네. 마이너스 1보다 어디에서? 큰 값에서. 그거를 밖에 있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밖에 있는 함수도 뭐예요? f요. 그럼 한 번 더 f 보자. 1을 향해 갑니다. 1을 향해 갑니다. 어디에서? 작은 값 왼쪽에서. 어딜 향해 가는 거네? 빵! 마이너스 1을 밑에 거야. 마이너스 1을 향해 갑니다. 어디에서? 플러스 위에서. 어딜 향해 가네? 빵! y값을 봐야지. 둘 다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현씨? 는 0. 같네. 극한값은 존재하며 극한값은 0입니다. 니은은 뭐예요? 0이니까 값은 틀렸다, 그치? 맞아? 예. 그럼 답은 디귿 2번이겠네. 준성아, 여길 봐라. 자, 그럼 디귿도 한번 가보자. 어휴, 숨차. 0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볼 건데 안에 누가 있어? F가 있다, 그죠? F가 있다, 그죠? 디귿. 맞죠? 네. 보자. 어때? 위에 거랑 똑같다, 그치? 네. 그냥 가자.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살펴보자. 준성이 닥쳐. gx를 한번 볼까? 예. 자, gx는 1을 향해서 왼쪽에서 갈 때 어딜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갈 때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어딜 향해 가는 거야? 1을 향해 가고 있네. 그럼 둘 다 뭐야? 1이다, 그치?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 값이 1입니다. 디귿은 참이네요. 어딜 봐서 니은 디귿이 확실히 틀려서 1번으로 찍었다는 얘기가 나올까? 됐냐? 됐냐고? 예. 네. 자, 근데 잠깐만.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 요거다. 요거 아무튼 이 문제 중요하다. 근데 하나 더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57번이에요. 57번에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누구 좀 볼 거냐면
세 번째 거 합성함수 꼴. 제곱이나 fx는 그냥 하면 돼. 얘가 문제거든. 얘 누구야? 뭐냐면 일단 얘는 0 마이너스 그냥 좌극한만 보면 돼. 알았죠?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만 볼 거야.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어? fx 아니고?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어디로 갑니다가 아니라 fx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fx의 첫 번째 좌극한 바라봐야지. 0을 향해 갑니다. 왼쪽에서 어딜 향해 가고는 있어.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에도 좌극한, 극한 둘 다 구해야 되는 상황처럼 저것처럼 나는 일단 표기해 줄게. x가 0을 향해 갑니다. 좌극한에서 그때 안에 있는 f는 어떻게 되지요? 1을 향해 가고는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지은아 1을 향해 가고 있지. y값은. 근데 1이야 1은 아닌데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1이잖아. 아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이잖아 1. 얘들 다 1이잖아 1. 1을 갖고 있고 1을 향해 가는 거잖아. 오케이? 야 이거랑 완전 다른 거다. 얘는 1이 아닌데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1인 거고 완전 달라요.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잘 봐. 합성함수야. x에다가 뭘 넣는 거야? 0을 향해 가는 0보다 아주 왼쪽 값들을 넣는 거거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이 0보다 작은 값들을 막 넣다 보면 1점 몇, 1점 몇, 1점 몇, 1점 몇, 1점 몇이잖아. 근데 점점 크기는 1에 가까워질 뿐인 거고. 근데 지금은 무슨 함수 따라가는 거야?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 넣어봐. x에 0보다 좀 작은 놈들을 다 넣어봐. 11111111111 전화 왔다. 1이 고 1을 향해 가고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는 1이에요. 그거를 밖에 있는 함수에 넣는 거야. 뭘 보면 돼? 1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1이니까 얘야 얘 거다. 그치? 는 0이에요. 알았죠? 합성함수는 이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거 볼 때 방향성 봐야 되는 거고 1인지 1이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0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0인 거랑 0을 향해 가는 거랑 다르다 그랬고 수투는 그 상태에 대한 계산이다 보니 지금 합성함수로서 한 번 더 f에 집어넣기 직전에 얘를 볼 때 1을 향해 가는 상태인 건지 1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알았죠? 모의고사에 나올만 하지. 근데 처음에는 와 씨발 졸라 어려워 뭐 이럴 수도 있어. 편집점을 찾아야겠는데.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 되게 쉬워. 지금 잘하는 애들은 기억 잘 날 거야.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잘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끼키야 7번이야 7번. 7번이 뭐야? 3점짜리야 3점짜리. 그것도 쉬운 3점이에요. 어려운 3점도 아니고. 알았죠? 거저주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괜히 이상한 거 틀려오지 마세요. 알았나요? 네. 예, 잠깐 쉬었다 자. 합시다. 자,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함수 극한 이제 그래프 가지고 찾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몇 번 풀어보냐면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 거기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 이름 뭐라고 돼 있어? 그치. 극한의 존재 조건. 얘들아, 극한값의 존재, 안 존재.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면 존재, 다르면 안 존재.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함수가 쪼개져 있다, 그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3보다 클 때. 오케이? 그때 3을 향해 가는 작은 범위에서 3을 향해 가는 극한. 바로 좌극한이고 3보다 큰 범위에서 가는 3을 향해 가는 극한.
우극한이겠다, 그치?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결국 3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 같은지를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값에서 3을 향해 갈 때의 fx는 뭐야? 3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극한이니까 얘겠다, 그치? 예. 맞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따라가고요.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를 따라간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각각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고?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되겠고, 여기서는 뭐가 되겠지? 9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 두 개의 값이 뭐 하게 되면? 같아진다면 그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k라는 놈과 9 더하기 12 마이너스 k가 같아지면 됨. k 넘어가고 6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2k가 18이니까 k는 얼마예요? 9.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k가 9가 나와야 그래야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각각 다른 함수.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냐면 너네들이 지금은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는 함수를 보고 있는 거다, 그치? 근데 너네들이 스스로 범위를 나눠야 되는 함수 하나 있잖아. 그게 무슨 함수지? 절대값.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유형 4번 문제는 어때? fx를 보니까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지가 쪼개두고 있다, 그치? 맞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몇 번? 27번 문제를 봐봐. 27번 문제는 어때? fx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냥 fx는 분명히 그냥 하나로만 나와 있을 뿐인데 뭘 포함을 하고 있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지. 그럴 때는 시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직접 fx를 뭐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겁니다. 어쩔 때와 어쩔 때, 5보다 클 때와 5보다 작을 때, 그리고 누구 하나? 5일 때는 보통 내가 큰데 붙입시다 라고 했을 뿐. 맞나요? 근데 정확하게는 5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왜? 5가 되면은 분모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말 안 해도 정의역이 뭐인 거야? 5가 아닌 거다. 그래서 정확한 우극한만 보면 돼. 오케이? 그냥 아무튼 5보다 클 때, 작을 때 각각의 함수를 구해보자. x-5분의 5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만 따로 붙이자. 근데 위에 있는 함수, 분자에 있는 함수 인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분자 자체가 뭐예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다. 알았죠? 네.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알았음? 예. 그래서 약분 따로따로. 약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범위가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 아무튼 나눠보니까 함수 자체는 뭐가 되네? 얘는 x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5를 향해 가는 극한 7. 얘는 5를 향해 가는 극한 마이너스 7. 알았죠? 그렇게 플러스, 우극한, 마이너스, 저하칸을 따로 찾아주는 거예요. 답은 얼마? 14. 알았죠? 절대값 들어가면 그래서 너네들이 시키지 않아도 범위 나누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범위 나누는 거랑 절대값 사이에 있는 유형이야. 결국 이것도 좌악한 우극한을 너희들이 따로따로 보는 건데 어디에서 힌트가 나오는 거? 그래프에서 힌트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내가 따로 안 합니다. 왜? 우리 이미 합성함수까지 잠깐 해보고 왔거든. 그래프 보고 너희들이 극한값이 존재인데요? 그러면 좌악한 우극한의 같은지를 너네들이 직접 보면 돼. 여기 없는 누구? 합성함수도 뒤에서 나오겠지?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보고 극한을 찾는 겁니다. 좌악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찾을 뿐이야, 얘는. 알았죠? 띵! 알았죠?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갑니다. 유형 5번으로 넘어가면 가우스 함수라고 돼 있는데 얘는 위에다 잠깐 X 표시 좀 쳐놓으세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한 방에 몰아가지고 할 거라서 이번 숙제에서만 빼는 거야. 그래서 유형 5번 위에다가 작게 X 표시. 이번 숙제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내가 또는 오늘 끝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동그라미 칠 거고. 아무튼 계속 갑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자. 39번입니다. 극한값이 다음 함수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으시오. 뭐야? 극한값 존재. 뭐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는 거. 자, 그래서 몇 번을 볼 거냐면 0을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한번 보자. 니은은 무슨 함수야, 얘들아? 응? 그냥 무슨 함수냐고. 2차 함수. 2차 함수는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함수지. 그래서 사실은 좌극한 우극한을 봐도 당연히 -1과 -1 같아지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다음 단원이 함수의 연속을 하고 나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 그래서 말 안 해도 당연히 극한값 존재합니다. 알았죠? 지금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 걸로 치자. 알았죠? 다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잖아. 0을 향해 가는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 둘 다 똑같으니까 극한값 존재? 네, 맞아요. 디귿은 절대값 들어갔네. 그럼 뭐 하라 그랬지? 범위 나누라 그랬지? x분의 x가 됩니다. 언제? x가 0보다 클 때. x분의 -x가 됩니다.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고요? 1이라는 상수함수고요. 얘는 무슨 함수고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렇게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돼? 이거랑 이거랑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은 -1을 향해 가고 있고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은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극한값 안 존재. 그러면 답은 2번일까? 3번일까? 자, 기억을 갑니다.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야. 무슨 함수? 수학 하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0을 향해 가는 극한이 일단 달라. 다르니까 당연히 안 존재. 답은 2번이긴 한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리을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다, 그치? 극한값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얘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야.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아까 내가 처음에 무한대는 뭐라 그랬어? 값이라 그랬니? 무한대를 향해서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라 그랬어. 근데 극한 값에서의 말 그대로 값은 하나의 값으로 상수로 존재하는 거. 그게 바로 극한값의 존재예요. 그래서 얘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착각하면 안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거야, 기억은. 알았지? 그게 다른 게 문제, 이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놔. 값이라는 거랑 무한대는 다른 거예요. 값은 2로 갑니다. 7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그런 게 값이고 무한대를 갑니다의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죠? 예.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틀린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준성이 알았지? 자, 그것 때문에 유형 6번 잠깐 본 거고 유형 7번 갑시다. 45번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걸 잠깐 보자라고 했냐면 얘는 유형 1은 뭐라 돼 있어? 치환을 이용한이라고 돼 있지. 너희들 수학 상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수학 상하에 F라는 시간에 X-1이라는 식이 들어갔어. F라는 시간에 X제곱이 들어갑니다. F라는 거 안에 2X-3이 들어갔어. 그때 우리 방부등식 할 때 뭐 하라고 하는 거요? 뭐가 가장 기본풀이가 된다 그랬어? F 안에 뭔가 들어가면 치환을 하는 게 기본풀이라 그랬어. 자,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F가 이거 맞냐? 너희들은 이거 맞지? F 이거지?
그치? 나랑 거꾸로니까. 그치? 이거지. F라는 시간에 뭔가 식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수학 상에서는 내가 굳이 치환 안 해도 풀 수 있어 라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수학 상이에요. fx라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 x 그는 뭐가 나와? 1과 3 마이너스 인수분 해주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지. 그럼 fx 마이너스 그래서 fx 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면 fx 마이너스 1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된다 그랬어?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 되면 됩니다 라고도 했었지만 원래 기본 풀이는 뭐라 그랬었어? x-1을 치환을 해서 ft로 만든 다음에 f 안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면 그 문자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것 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 풀이라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치환을 안 해서도 풀 수 있지만 f 안에 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치환을 하는 게 일단 기본 풀이라고 우리는 수학에서 배우고 특히 수투에서는 무조건 치환하세요. 자, 다시 f, g 안에 식이 들어갔다. 뭐 하세요? 한 문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fx의 극한이니까 얘 둘 다 어디로 가? 1로 가고 있다 그치? 마이너스 1 아니고 1로 가고 있다 그치? y값 얘는 1인 거 알겠어? 자, 얘를 풀 때는 뭐 해달라고? 치환하세요. 누구를 누구로? x-1을 t로.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이 복잡하면은 x는 t 플러스 1로 치환을 하면 돼. 자, 그럼 계속 가보자. 그러면 리미트 알겠어. ft 알겠어. 근데 리미트는 t가 어디로 가는지를 구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에이. 자. 네. 자, x-1이 t로 간다. 그러면 t는 어디로 가게? x가 1로 간다며. 1 빼기 1. t는 어디로 가? 0을 향해 갑니다. 맞죠? t는 x가 1로 가다 보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자,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찾아야 된다. x가 1보다 큰 값이야. 1보다 큰 값에서 2를 뺐으니까 0보다 큰 값이겠지. 1보다 큰 값이니까 대충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봐. 1.1이야 1.1. 1.1에서 2를 빼면 0.1 양수잖아. 그래서 0 플러스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가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쳐봐. 이게 들어가 있다 쳐봐.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 x제곱인 t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제곱해봤자 0은 0이잖아. 무조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아니라고. 0 플러스입니다. 왜요, 선생? 0보다 조금 작잖아. 마이너스 0.1 이런 놈들이야. 제곱을 했어. 뭐야? 양수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0 플러스예요.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만약에 1 플러스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갔어. 자, 우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x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겠냐? 1을 향해 가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고민해봐.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지금 마이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t로 치환을 해서 t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거야.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ft로 갔어. 자, 0 플러스예요? 0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손. 마이너스 손. 마이너스예요. 자, 쉬운 예시 하나 들어봐. x가 1.1.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1. 마이너스 0.1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얘들아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할 때는 자 예전 표현 방식을 한번 알려줄게. 예전에는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표현 방식이 좀 달랐어요. 예전 거를 한번 가봐. 예전 게 좀 더 명확하기는 해. 한번 봐봐요. 난 또 손 들길래. 자, 가자. 예전에는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우극한을 어떻게 표현을 했게?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표현을 했었게? 기억이 나요? 그럼 나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즘은 우극한은 플러스 좌극한은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지. 뒤에다가. 맞아요. 쌤 어떻게 하셨어요? 도라인가죠? 자, 예전에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였어. 뭔가가 0을, 이거는 무한소. 0을 향해 가는 무한소. 0점 몇이란 얘기야. 0점 몇이 더해져 있는 값을 향해 갑니다. 이런 의미야. 그때는 좀 더 명확했어.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대입해봐. 야, 치환을 해봐. t가 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표현 방식을 따라가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겠지. 넣어봐. 1 플러스 제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극한이니까 1 플러스 제로라고 생각하고 x 대신에 1 플러스 제로를 써봤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1 사라져요. 는 마이너스 제로. 0을 향해 가는 뭐란 얘기야? 좌극한이란 얘기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예전에는. 예전 게 훨씬 더 쉽기는 하지. 뭐 잘 헷갈리면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쓱 해보던가. 근데 두 가지 세 가지씩 하면은 더 힘드니까. 뭐? 왜 바꾼 거예요? 뭘 바꿔? 원래 오랜 생각 바꿔. 아 요즘 거? 왜 요즘 이렇게 바꿨냐고? 거추장스러워서. 원래 오랜 생각 바꾸는 거야. 그 옛날에는 요즘은 상으로그에서 정소분 소소분 자체가 좀 사라졌지만 예전엔 그거 활용 문제 많이 한다고 했었지. 자릿수 찾기 뭐 이런 거. 그때는 이름도 지표와 가수였어요. 가수요? 지표 가수. 근데 요즘은 이름 자체를 정수분 소수분으로 바꿨잖아.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용어가 또는 표현 방식이 바뀐 것 뿐이지. 아무튼 샷업 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만 보면은 사실은 고민이라는 걸 안 해도 됐는데 고민을 해야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조건 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인 것도 아니고 0보다 큰 값인지 0보다 작은 값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그게 어려울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보니까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간다, 그치? 그래서 답은 뭐겠어요? 1 더하기 제로 빵 이거예요. 알았냐? 은근히 어렵다 이거. 치환형 문제가 은근히 어렵다 처음에. 알았죠? 그 문제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하나 모르겠다고 그냥 하고 그냥 모르겠다 넘어가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지운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쌤들도 있어. 어떻게요? 이것도 괜찮은 풀인데 나는 사실 잘 안 써.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 평행이동이네.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아 그래서 평행이동된 함수를 그리거나 나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괜찮기는 해요.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0.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 함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져서 나는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 함수가 더 복잡하거나 할 때 짜증나거든. 알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평행이동을 하거나 치환으로 하거나. 근데 치환이 좋은 풀이기는 해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하니까. 처음에 그 x, t로 치환했을 때 t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는 것만 연습 좀 하세요.
무조건 쉬운 풀이 해야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해야지 했는데 앞에 선생님이 분명히 이게 좋아라고 했는데 그 다른 게 쉽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 많단 말이야. 알았죠? 네. 알았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치환형 했고 합성함수 그래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야? 합성함수지. 유형 9번으로 갑니다. 자,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진짜 쉬워지는 거라고 했잖아. 좀 그만하고 미친 자들아.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fx 수렴하니? 극한 존재하니? 네. gx 극한값 존재하니? 네. 그럼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3 곱하기 1 빼기 2 빼기 2.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쉽단 말이야. 이거 아까 듣는데 예시 아니야, 내가? 아무튼. 아까 예시는 건데. 자, 그리고 69번 가봐요. 69번도 뭐 하면 돼? fx 수렴하니? 몰라요. gx 수렴하니? 몰라요. 근데 얘는 극한값 존재하잖아. 그치? 분모 어디로 갈 게 뻔해? 6. x가 2로 가니까. 그럼 분량 어디로 가야만 하겠어? 6. 그럼 얘가 6으로 간대. 얘 어디로 가야만 하겠어? 마이너스 1. 끝. 어디 갔어? 끝. 됐죠? 이거야. 굉장히 심플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 성질이야, 얘들아. 알았지? 수렴하니까. 알았어? 뭐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기는 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라는 거고. 그럼 68번은 뭐 하면 돼, 얘들아? 68번은 fx 수렴해? 아니요. gx 수렴해? 아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fx의 극한값을 알파로 해서 알파 더하기 2베타 2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자체는 수렴하거든. 이거 자체는 수렴하거든. 그럼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수렴하는 놈한테는 상수배 해도 돼, 안 돼? 돼요. 그럼 이 둘은 뭐 해도 돼? 더 해도 되지. 더 하면 뭐가 없어져? g가 없어져요. 그러면 상수배 한 번 더 5분의 1배. fx는 뭐가 돼? 3으로 수렴하게 되겠네? g.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GX는 2. 그래서 f는 3. 그럼 f가 수렴하네요. 그러면 g는 어떻게 구해? g는 어떻게 구해? 대입해야지. 대입하면 안 되지. g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선생, 얘 수렴한다며. 그럼 얘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유추지. 그건 우리가 유추를 거야. 그렇게는 절대로 풀면 안 돼. 수렴하는 놈들끼리 빼세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뭐가 나와? 리미트 2gx. 리미트 2gx. 그게 얼마야? 뺐으니까 4. 리미트 g는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아야 돼. 알았죠? 수렴하는 놈이 있어. 뭔가를 더 했어. 수렴한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수렴하는 거는 보장이 안 돼 있어. 그건 우리가 유추하는 거고 추측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이런 걸로 막 함정을 팔까요? 파요. 그게 기억니인데 이거 참고지 문제 나오잖아요. 렉기야. 알았죠?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자, 유형 11번. 치환 동그라미. 조용. 유형 11번. 치환 동그라미. 아까 그래프에서 이미 다 했었던 그게 그거야. 알았죠? 알았죠? 근데 얘는 굳이 왜요? 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몇 번 가지고 한번 볼 거냐면 84번으로 보자. 저 뒤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fx는 얼마? 3. 그때 블라블라를 구해주세요. 근데 f 안에 식 들어갔어. 뭐 하세요? 리환. 새끼야, 치환하라고. f 안에 식 들어가면 치환하라고. 그 말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뭘 2를 넣어. x-1을 t로 치환을 하세요. 그러면 혹시 x를 만나면 뭐 하면 돼? t 플러스 2로 바꾸면 돼. x가 2로 갑니다.
t는 어디로 가겠어? t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뭘로 바뀌었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ft. 자, 분모 갑니다. 분모. 분모는 합차가 보이나 혹시? x-2와 x 플러스 2가 보여? x-2와 x 플러스 2 중에서 x-2는 t로 바꾸면 되고 x 플러스 2는 요걸 집어넣어요. t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분의 fx잖아. 요 녀석의 극한은 그대로 얼마? 3을 쓰면 되고 분모에 있는 얘는 얼마? 4로 가면 됩니다. 맞나요? 분모에 있는 놈은 4. 그냥 곱하기 된 놈은 3. 이렇게 답 나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계속 써줬던 거야. 시연할 때 필요할 때 있거든. 알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x분의 fx가 주어져 있으면 그 주어져 있는 식은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거 가지고 fx의 극한 유추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 다시 기초문제 79번으로 가보면 처음에 뭐가 남아있어? x가 a를 갈 때 x-a분의 f, x-a지. 야, 그럼 여기서도 치환해야지. x-a를 뭐로 치환해봐요? t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x가 a를 갈 때 t는 어디로 가? 빵! 그러면 주어진 게 뭐야?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갈 때 t분의 ft는 얼마? 2. t분의 ft 혹은 x분의 fx가 x가 0을 갈 때 또는 t가 0을 갈 때 극한이 2라는 걸 알아. 그것만 이용해야지. 저걸 가지고 fx의 극한 유추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수투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유추야. 식은 똑같이 만들기. 그래서 수투는 약간 그림 맞추기지. 너희들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림 맞추기야, 그림 맞추기. 그래서 요 녀석을 구할 때도 이젠 치환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에 문제는 뭐야? fx가 혼자 있는 게 문제야. 근데 fx는 뭐가 있어야 극한을 알 수 있거든. 분모의 x. 그래서 분모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x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형태 똑같이 맞춰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x분의 fx의 극한이 어디로 갑니다? 2, x는 0, 얘는 0. 뭐야? 8분의 8이라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형태 계속해서 맞춰야 된다. 주어진 극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놔야 그 극한이 유추가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유형 12번 위에 작게 X 표시. 자, 유형 12번은 별표 치고 위에 작게만 X 표시. 이거는 원래는 이것까지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랄지랄 할 것 같아서 안 나가려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봐. 유형 13번. 응. 이거 했냐 안 했냐? 했어 안 했어 내가 오늘? 아직 안 했지? 해야지 뭐. 유형 13, 14 잠깐만 쭉 넘어가 봐. 유형 15번 가봐. 유형 15번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까 했다 그치? 유형 16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만 했다 그치? 유형 17번 가봐. 이렇게 숙제를 준비하고 아하 1번부터 127번 유형 17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치? 자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 유형 16번까지야. 야 근데 웃지 마세요. 너네들은 120문제지만 평내는 250문제 나갔다. 일단은 그냥 끝냈어. 첫날 하루. 오케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독서가 지금 평내보다 진도가 조금씩 항상 느려. 그거는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돼.
평대가 훨씬 빨리 나가고 있어. 오케이? 뭐 비교하자는 거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래서 징징대지 말라고. 이미 하셨는데 뭘? 그렇지? 쉬고 싶다. 징징대지 말라고. 알았죠? 알았죠? 자, 오늘 숙제 유형 16번까지. 근데 아까 몇 번 제외하라 그랬어? 유형 13, 14 위에도 작게 X 표시 써놓자. 0분의 0 걸 우리 오늘 안 했다, 그치? 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풀어도 돼. 근데 야, 그렇게 지우면 다음 숙제 어떻게 할 건데? 목요일 날까지 교재 와? 책에나요. 교재 왔어? 오겠죠. 내일은 쿠팡에 시켰어요. 로켓 빼서. 왜 진작에 로켓 안 시켰어? 까먹고서 했었어요. 마크하다가 인사에 맞다 이러면서. 자, 아무튼 그러면 유형 하나, 둘, 세 개, 가우스까지 네 개. 네 개 날라간 거라서 은근히 많이 날라갔어. 오케이? 120개지만 유형 4개에서만 거의 20문제 정도 나갔어. 100개 정도예요. 가능할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지금 빨리 나가는 이유, 미적분 나가면 이과반들 때문에라도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미적분에서 빨리빨리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수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미적분 개강하기 전까지. 방학이 2주니까 2주 안에 무조건 다 끝내야 되니까. 그치, 이전에 미적분 끝내야 되니까. 자, 자, 그래서 1학년들은 일부러 수학하는 그래서 좀 교재 문제가 좀 적은 걸로 했어. 수원을 하는 애들은 뭐 둘 다 센이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수투가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나갈 예정이거든. 앞으로 더 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야. 그래서 수학화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수학하는 다직이 들어가는 거지 새로운 걸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서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일부러 수투를 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수학하다. 알았지?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